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하루 53,490톤. 1인당 하루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1.01kg으로 한 사람이 연간 369kg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 지금의 쓰레기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20년 뒤에는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는 쓰레기 대란이 생길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사는 곳곳이 쓰레기 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 오늘 이 시간 쓰레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쓰레기는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린 물건을 통틀어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쓰레기는 단위 면적당으로 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자원 문제 또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 한범덕 청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속에서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제 왼쪽으로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입니다. 네. 오늘 청주시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해법을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좋은 해법을 찾아갖고 청주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생방송 진행을 위해서 또 특별히 또 급하게 또 내려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충북대 행정학과 이민규 교수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의 이민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시민대표로 청주시 황은준 산남동 통장협의회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남동 통장협의회장 황은준입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도 받겠습니다. 지금 아래로 문자 번호가 이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샵 107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채택되신 분들께는 온누리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클린 청주 쓰레기 다이어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리 윤수진 캐스터를 통해서 쓰레기 기상도를 함께 만나볼 텐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 기상도를 알려드리는 기상캐스터 윤수진입니다. 네, 날씨 기상도는 항상 전하셨어도 쓰레기 기상도는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오늘 어떤 쓰레기 버리셨는지 좀 기억이 나세요? 네, 저 어제 배달시키고 나온 포장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일회용품이 많이 나와서 버리는데도 힘들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쓰레기 기상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하루 약 53,490톤. 어느 정도 양인지 실감이 안 될 정도인데요. 53,490톤의 양은 시내버스 5,572대의 양과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생활 쓰레기가 매일 배출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청주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전국 일일 생활 폐기물 양은 평균 1.01kg, 그에 비해 청주시는 1.28kg의 생활 폐기물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구 쓰레기 기상도를 통해 알아볼까요? 수원시와 고양시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0.95, 0.87, 0.97kg의 일일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반면 전주시는 1.31, 천안시는 1.26, 그리고 청주시는 1.28kg의 높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종량제 38.4%, 재활용 37.4%, 음식물 24.2%로 단순히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 외 재활용 쓰레기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쓰레기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요인이 있죠. 바로
코로나19. 길어진 비대면 사회가 쓰레기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년 대비 올해 3, 4분기 통계 자료를 비교하면요. 음식물 폐기류의 경우 7% 감소한 반면에 가연성 폐기물은 15%, 재활용품은 13%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해가는 동안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활 쓰레기는 물론 일회용품 사용, 재활용 쓰레기가 많아진 건데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 쓰레기 기상도 윤수진이었습니다. 네, 윤수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쓰레기 기상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시장님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이제 쓰레기 기상도 보니까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주시 쓰레기 발생률이 높다니까 1인당 쓰레기 발생률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안타깝게 좀 바로 다가와서 이거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사실 실무자들은 조금 통계에 네. 이의를 제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밝혀졌듯이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네.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 1.01kg인데 우리가 1.28kg면 예. 270g 정도 많은 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하루 청주가 이 85만 시민이 모인 1,080톤입니다. 이게 엄청 많은데 아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재활용률이 한 40% 돼서 한 600톤만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중에는 이제 태우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매립 용량이 좀 줄이는 예. 그래서 이제 소각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 시는 또 소각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건 하여간 1인당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고 네. 그 기반 위에서 저희 시에서 최대한 쓰레기를 처리를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깨끗이 하고 효율적인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예. 조안을 두려고 합니다. 예, 그 고민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더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쓰레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기에 앞서서 쓰레기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네. 쓰레기라는 게 이제 법률 용어로 바꾸면 폐기물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체에 따라 가지고 크게 사업장, 생활 폐기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예. 말 그대로 사업장 폐기물은 그 사업장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외의 쓰레기들이 우리가 이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활 폐기물입니다. 근데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 폐기물을 총 5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음식물, 대형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예. 가연성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얀색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버리는 이제 소각시키는 네네. 그 쓰레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연성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예를 들어서 벽돌, 사기그릇, 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불연성 종량제 마대자루에 이제 담아서 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폐기물은 플라스틱, 고철, 종이 이런 것들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우리 이제 청주시에서는 2가지 방식으로 버리는데 하나는 이제 전용 용기에 담아서 납부 필증을 붙여서 버리는 방식과 네. 또 하나는 이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RFID 카드를 그렇죠. 들고 예. 가서 무게를 달아서 배출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형 폐기물은 가전이나 가구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신고해가지고 스티커 사가지고 붙여서 배출하는 그런 쓰레기를 이제 대형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무심코 그냥 버렸던 또 분리 외출했던 쓰레기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하다 생각이 드는데 김여희 사장님, 우리나라 이렇게 쓰레기 문제 일단 어떻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하게 좀 진단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아까 쓰레기 기상도 보니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던데요. 진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신문에 보면 방송에 보면 불법 쓰레기가 산을 잃었네. 네. 바다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바다나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장보기 할 때는 시장에 갔고 그다음 그렇죠. 마트에 갔고 장보기를 해왔는데 요즘 다 집에서 새벽 배송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도 지금 다 배달을 받아서 이제
하니까 많이 늘었죠. 엄청난 포장 폐기물 일회용 쓰레기가 막 증가하는 거죠. 예. 그 아까 이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쓰레기가 많다 이런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는 젊은 친구들 대학이 많고 그다음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젊은 그 시기 때문에 유난히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 젊은 사람들이 왜 또 소비가 그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거는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함께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모색하셔야 됩니다. 네. 이민규 교수님께서는 쓰레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뭐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 가지고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더해서 우리 본인들과 미래 세대가 보다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최상위 의사결정 우선순위에 두고서 네. 결정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쓰레기는 많은 불편을 이렇게 미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음식물 그 음식점들이 네네. 많은 지역을 이렇게 나가 보면 이렇게 새벽에 막 쓰레기 봉지들이 이렇게 뜯어져 있고 지금 막 뭐 이제 화면에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듯이 뭐 해충들이 여름에는 이제 해충들이 있고 뭐 새나 쥐나 고양이 뭐 이런 이제 동물들이 막 봉투를 흩어놓고 이런 거는 이제 다 미관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뭐 방역이나 건강의 문제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오늘 또 황은준 통장협의회 회장님은 저희 또 시민 대표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 쓰레기 실감하시면서 좀 심각하게 느끼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또한 저희들은 치워보면서 그 결과는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아파트 단지는 관리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말 그대로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있고 또 이면 도로 같은 곳에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내 가족의 건강과 또 우리 이웃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원룸가 지역에서는 그 이사철을 맞으면 그 대형 폐기물들을 그냥 막 갖다 버리는 네네.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급을 해서 정해진 곳에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냥 버려놓고 그냥 떠나가는 네. 그런 것이 지금 현실 속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많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클린 청주 쓰레기 다이어트 토론회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관련된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나가는 문자로 고지되고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쓰레기 또 수거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좀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깜깜한 어둠,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무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차량이 거리에 내놓은 쓰레기들을 하나 둘 수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곳곳에 놓여 있는 쓰레기들, 하루라도 수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실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분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만 담겨 있으면 일단 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이 어느새 생활 쓰레기들로 채워지는데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참 많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고 계신가요? 일단 가연성, 말 그대로 불에 탈 수 있는 쓰레기만 담아주셔야 되고요. 뭐 그 밖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불연성 자루에 넣거나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재활용 봉투에 따로 담아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쓰레기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이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텅 비었던 쓰레기 수거 차량은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는데요. 그런데 종종 잘못된 쓰레기 투기로 애를 먹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재활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수거 거북 깍지를 붙인 거예요. 음식물에 묻으면 안 돼요. 재활용 쓰레기라 할지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아닐 시에는 수거 거부를 당할 수 있는데요. 재활용되는 품목과 부적합한 품목을 잘 구분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청주 곳곳을 누비며 수거한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생활 폐기물은 소각로로 이동을 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이제 매립장으로 이동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지금 휴암동에 있는 선별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곳곳에서 모인 재활용 쓰레기는 이곳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동되는데요. 하나 둘 모인 재활용 쓰레기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니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은 청주시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재활용을 갖고 와서 여기서 선별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압축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월 한 1,500톤에서 1,7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플라스틱과 종이, 페트병, 비닐과 캔 등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압축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생활 쓰레기의 대부분은 바로 이곳 소각장으로 오게 됩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소각장 저장조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조종실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쓰레기를 소각로에 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소각로의 온도는 900도 이상, 이곳에서 쓰레기를 태운답니다. 태울 수 있는 쓰레기들만 들어와야 제대로 운전하고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보면 병이 됐든 캔이 됐든 이렇게 태우지 못하는 것들이 혼입 뒤어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은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때에 탈 수 있는 쓰레기들만 별도로 배출해 주시고 안 타는 쓰레기들은 재활용 분리를 해서 배출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곳은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입니다. 태울 수 없는 쓰레기와 소각 후 남은 부산물을 이곳으로 가져오는데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청주권 강영 매립장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발생되는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매립해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청주시에서 하루에 매립하는 양이 일일 한 120톤 정도 됩니다. 내년까지 사용을 할 거고요. 한 1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 후 이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까요? 이곳은 매립이 끝나면 30년간 토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수없이 쏟아지는 쓰레기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쓰레기를 만드셨나요? 만든 쓰레기는 잘 버리셨나요? 내가 만든 쓰레기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는 곳이 결정됩니다. 네. 자, 쓰레기가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군요. 시장님, 청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 아까 쓰레기 기상도 보니까 종량제 쓰레기인 것 같던데요. 1992, 3년을 기점으로 쓰레기를 이제 나오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가격을 매기는 네네. 종량제가 실시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연성 쓰레기가 지금 많이 배출이 돼서 소각의 양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매립이 많았는데 네. 가능한 한 이제 매립을 최대한 우리 국토가 좁지 않습니까? 예. 매립을 철저히 컴팩트화 아주 압축해가지고 위생 매립을 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가능한 수명을 좀 연장을 시켜야 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중엔 쓰레기 매립은 제로에 가깝게 이제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매립도 적지 않습니다. 예. 소각이 이제 200톤짜리 2개 400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음식물도 이제 종량제를 했던 거죠. 네네. 아파트에 이제 그 RFID 시스템으로 예. 또 공동주택에서는 용기를 용기, 내서 예. 이제 하는데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도 한 7% 줄었는데 가야 될 길이 더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묻어야 될 것은 전부 정말 너무 줄이고 예. 소각은 위생적으로 하니까 제대로 자원 선순환이 되니까 그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자원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그 가연성에다가 불연성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 이런 수고를 좀 덜어주고 아까 재활용품 선별장도
가능하면 재활용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되죠. 재활용이 예. 된다는 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 가능하면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이게 비행분이라고 합니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네네. 이 비행분 정신으로 배출을 해주시면 예.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거의 쓰레기 전문가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아니, 하고 아주 계신 것 같습니다. MBC에서 지금 잘 촬영을 해주셨는데 예. 저것을 참 보시고 우리 시민이 참여할 부분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린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 지금 뭐 화면도 만나보긴 했습니다만 혹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런 거 꼭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가 내년부터는 120톤 매립하던 것들을 이제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120톤이 어디를 갈까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갖고 청주시가 그러면 소각장을 또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갖고 소각장 못 만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옆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있는 소각장도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쓰레기 문제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정답인 거고요. 만들지 않는 부분들은 최대한 쓰레기가 나오는 것들은 구매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들은 철저하게 분리 배출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쓰레기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청주시의 경우 쓰레기재 절감을 위해서 결국은 뭐 많은 정책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들 펴고 계신가요? 지금 재활용품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배출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물론 환경부에서도 이걸 우선 여러 가지 알기 쉽게 하는데 지금 이제 아마 금년 12월 25일부터 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침을 좀 바꿔서 의무화하는 게 있습니다. 예. 색이 없는 페트병 요것만 한번 따로 모아보자. 그래서 좀 이것만 한번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예. 또 알루미늄 캔 같은 거는 좀 그 상품 가치가 높다고 그래서 저희 시가 한번 전용으로 모아보게끔, 그 다음에 이제 비닐류 같은 것들이 좀 문제라서 네. 요건 아파트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따로 공공수거를 한번 해볼까. 예. 너무 단가가 낮으니까 또 이게 안 활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또 남고 예. 또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 문제가 또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현재 하루 170톤을 저희가 이제 소화를 하는데 네. 이거를 조금 더 증설을 해서 가능하면은 위생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 태워서. 그런 것을 모두 복합적으로 하는데 요는 아까 제가 누차 강조하는 대로 배출할 때 조금만 시민 여러분께서 생각해서 참여해 주시면 예.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관련 정책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민규 교수님, 청주시의 쓰레기 관련된 정책들은 평소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청주시 그 쓰레기 정책, 폐기물 정책에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에 비교해서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환경 문제라는 거는 뭐 해도 모자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몇몇 부분에서 이제 뭐 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주시가 정책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쓰레기가 배출된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에서 우수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문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문제에 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버리는 사람의 문제는 약간 이제 계몽이나 어떤 인식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한데, 근데 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제 지금까지 청주시는 약간 관주도의 시민운동으로 네네. 이끌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시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쪽으로다가 좀 이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청주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 청주시가 이제 일상적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략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종량제 봉투를 사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은 이 예산의 한 3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주시가 이제 그 봉투값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좀 선도적으로
조금 더 높여가지고 그거를 주민이 감수해 주시기만 하면 정책적으로 조금 가격을 올리면 배출량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장님은 평소에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일단은 종량제 비용이 너무 작습니다. 주민 분담률이 30%도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저는 그 처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비용은 현실화해야 된다. 100% 주민 부담이 돼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청주시가 이제 그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청주시가 질 좋게 수거를 한다 그러면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즉이 페트병이 지금 시장 가격에 킬로그램당 한 180원 됩니다.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100원에 팔아요. 그 이야기는 즉 이야기하면 성남시가 직접 수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행 분석, 비우고 헹구고 잘 분리하고 썩지 않는 아주 깨끗한 질의 그 재활용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한 것도 저는 필요하고 또 청주시가 쓰레기 없는 뭐 자원순환 가게라든가 그다음은 이제 택배도 청주시에서 오는 택배들은 그 일회용품이 아닌 그 다용기로 해서 배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택배사에다 제한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청주시가 갖고 있는 지금 쓰레기 문제 한 30%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일회용품 시민들이 쓰기 싫어도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은 청주시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못 쓰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시민들이 잘 분리 배출했으면 그 재활용품들을 판매해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정책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은 뭐 특히 이제 아까 화면 보니까 매립장도 사실 우리가 좀 문제가 심각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매립장 문제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가 돼 왔고 한데 근데 이제 지금 제2매립장 부분이죠. 이거를 이제 지붕형이냐 뭐 노지형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큰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매립장이 원래 2019년도로 이제 사용을 종료할 예정이었었는데 이거를 내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처리하는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170톤인데 사실 하루에 170톤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데 곤란한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좀 그 270톤 뭐 이렇게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생방송으로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고 있는데요. 샵 107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기 앞서서 준비된 화면 만나보시겠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를 걱정하고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이곳은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라고 하고요.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는 그 쓰레기 문제로 우리가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이웃도 몸살을 앓고 있고 나 자신도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곳이에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 바로 올바른 분리배출이죠. 여러분은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하나로 유출되어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씌워서 판매를 합니다. 쓰레기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는데요. 순환경제의 기본 개념과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제들을 좀 도출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셔서 시민들의 분리배출 방법 그리고 우리가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어떤 식으로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고 또 버리고 있지 않나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합니다. 네, 손안에 분리배출의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재활용 분리배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다시 사용이 가능한 재활용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로 버려졌을 이 작품들 역시 재활용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는데요. 재활용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리사이클에다가 업그레이드가 합해져서 업사이클인데 그걸 우리말로 순화해서 재활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재활용에서 그치지 않고 재활용품의 디자인과 이야기, 새로운 쓰임새를 더해서 자원의 가치를 높이자라고 하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달리 보면 쓰레기도 가치가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로 만든 재활용 작품인데요. 새로운 쓰임새를 더해서 자원의 가치를 높인 재활용 작품. 우와, 근사하지 않나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그래서 환경 문제나 경제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 순환 사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쉽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재활용 매장인데요. 새 것과 다름없는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충분히 다시 쓸만한 물건들이 이제 버려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가져와서 수리 수선해서 새 재판매하는 곳입니다. 가전류, 가구, 신품 가격 대비 70%에서 30%까지 저렴히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닦고 손질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건들. 우리가 마구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자원을 낭비하고 지구를 멍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재활용과 재활용 그리고 자원순환을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재활용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자원의 그 소중함을 느끼고자 공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투리 나무를 활용해 만든 멋진 작품들입니다. 쓸모없어 버려진 나무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은 재활용 작품들이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쇠 페트병, 캔, 거점 배출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원 선순환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을 시행했고요. 또한 음식물 개량업 확대로 버린 만큼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감량 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이건 분리배출 된다고 무심코 재활용 수거함에 던지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 등 교육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노력하였습니다. 재활용을 잘하면 재활용이 되고요. 우리의 관심으로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 다이어트 함께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토론회 제목이기도 합니다. 쓰레기 다이어트. 우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희아 이사장님?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주시에는 5가지의 분리배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배출 방법대로 제대로 잘 해주시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종량제 봉투 속에는 종량제 봉투 속에 들어가서 태울 것만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품들을 분리배출하실 때는 안에 뭐 묻었던 거, 내용물이 들은 거 다 비우고 깨끗이 씻어갖고 말려서 배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재활용품이 되는 거죠. 근데 귀찮아서 재활용품도 종량제 봉투 속에 또 그다음은 재활용품 속에 일반 쓰레기 이렇게 하니까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즉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랑 섞여갖고 재활용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분리배출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이 이제는 함께 책임지셔야 됩니다. 청주시가 못합니다. 다 시장님이 못하십니다. 그거는 쓰레기의 문제는 청주 시민이 앞장서셔갖고 함께 하셔야만이 줄이고 분리배출하고 그렇다면 청주시는 재활용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3박자가 맞아야만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은 시민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저만 해도 이제 미처 몰라서 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하고 뭐 교육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청주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올바른 분리배출 위해서도 청주시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올바른 분리배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에 내면서 가연성, 태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불가연성, 이거는 매립용이고 재활용품은 그 말대로 쓰레기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정성껏 배출을 해서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니까 이건 쓰레기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부 지금 생활 쓰레기가 타지에서 우리 시로 오는 걸로
일부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생활 쓰레기는 법적으로 예. 발생주의 원칙 때문에 못 옵니다. 예. 다만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청주 북부에 전국에 뭐 사업장 폐기물의 18%가 모여들어서 예. 여기에 대한 법적 투쟁이 지금 많이 지금 붙고 있는데 이게 항상 있었죠. 이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그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도 못 들어와서 어떻게 청주 북부에 이게 모여들게 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생활 폐기물, 생활 쓰레기는 발생주의 때문에 예. 이쪽으로 못 들어오는데 이게 간간히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미처 다 아직 물론 이제 홍보가 됐겠습니다만 다들 이제 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교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생활 네. 쓰레기 문제라든지. 네, 생활 쓰레기, 생활 폐기물 자체가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의 문제입니다.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택배 박스 어쩔 수 없이 받지만 그거 이제 뭐 송장 떼고 테이프 제거해서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배출하면 재활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돗물을 안 마시잖아요. 불신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끓여 마시면 되는데 끓여 마시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생수 사 먹고 페트병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다 지금 쓰레기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고 그리고 그 페트병 어쩔 수 없이 마셨다 하더라도 뚜껑, 그다음에 고리, 이 라벨 다 분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출하면 예.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그 코로나19 이후로다가 이제 음식물 배달 서비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그냥 음식물 이렇게 막 이 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그냥 담아가지고 네네. 분리수거 통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 시민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청주시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코로나19 얘기 나왔는데 마침 그 코로나19도 정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실제로 청주시 같은 경우도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예. 특히 일회용품이 늘어난 것도 네네. 사실인데 아까 김 이사장님 말씀대로 일회용품을 최대한 억제해서 시청부터 이제 앞장서야 되는데 예. 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또 남이 쓰던 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일회용품이 잠정 허용되는 게 있어서 늘긴 늘었는데 예. 또 다행히도 음식물 자체는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께서도 참여하시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일회용품보다는 텀블러 같은 거 좀 써주시고 예. 또 기왕이면 자기들이 음식 용기를 가져가서 받아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네.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음식물 제조업체에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만드는 것도 저도 예.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숙제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 줄이는 게 이번 코로나19를 헤쳐가는 지혜이기도 할 겁니다. 네. 자, 황운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쓰레기 발생이 많이 늘었다고 좀 일상에서 실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외식이 줄어든 반면 배달 문화가 많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그 일회용 포장이 많아졌고 또 일반 음식점에서도 일회용 컵이라든가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택배의 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다들 느끼시고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으로 토론 함께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의견들 보내주셨는지 윤순희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의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들의 의견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입니다. 3821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비닐 벗기고 내용물 비우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둘둘둘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됐으면 합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1992님. 방송 보면서 심각성을 많이 느꼈네요. 저 먼저라도 쓰레기 사용을 줄이고 배달 음식을 덜 시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분리수거 열심히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7294님, 재활용을 여러 가지 섞어서 버리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듭니다.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상 클린 청주 쓰레기 다이어트 시청자 의견이었습니다. 네.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와요라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가서 보면은 플라스틱 수거함, 쓰레기 수거함만 넘칠 정도로 항상 좀 많아서 이거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용기들은 좀 다회용기로 해서 다시 세척, 소독 해서 다시 공급할 수 있게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갖고 일회용품 안 쓰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택배도 마찬가지고 네네. 다회용기로 배달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시민의 편리성과 그다음 안전성을 주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고요. 시민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제 이 아닐 땐 생각은 버리시고 나로부터 내가 실천한다. 그렇게 하면 저는 청주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전 세계 클린 청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시장님도 저기 문자들 잠깐 보셨는데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다양한 이 말씀이 나와서 저도 네네네. 이게 좀 가슴 깊이 새겨서 이대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몇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시민 운동의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네. 저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님도 나오셨지만 청주시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주 시민분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움직이셔가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네네. 차조심해 이런 소리 안 해요. 지구를 지키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집안에서부터 그런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청주시도 이제 시민 캠페인 많이 펼치고 계시죠? 예, 지금 시민들이 우선이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자원 선순환 운동, 일회용품 줄이기, 또 우유팩 이런 건 기존에 이제 교환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훌쩍 갔습니다. 들을 얘기, 또 나눌 얘기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황은주 회장님 오늘 발언 기회 좀 많이 못 드렸습니다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이 곧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또 시장 갈 때는 꼭 장바구니를 필수로 가지고 다니고 우리 가방 속에 작은 텀블러 하나씩 가지고 다니기. 네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포장의 재활용 방법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의 생각이 바뀌고 또 담배꽁초 하나도 우리 시민이 버리는 그런 양심 물량의 시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시면 더없이 행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청주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 이사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물건 살 때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먼저 살펴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바로 쓰레기로 이렇게 나가면서 청주시의 세금이 엄청나게 지불된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내 돈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소비할 때부터 깐깐한 청주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교수님 바로 받아주시죠. 네, 바이든 지금 후보 이제 거의 당선 유력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죠. 최우선 공약이 파리 기후협약 복귀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 시민이 같이 나서서 고민하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K방역의 또 중심지가 질병관리청이 있는 우리 청주 오송이듯이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전부 개인 수칙, 집단 수칙 잘 지켜주셔서 비교적 청정도시로 알려졌는데 쓰레기 문제도 그렇게 동참해 주십시오. 아까 교수님하고 이사장님이 이제 쓰레기 수수료 처리율 현실화 얘기를 했지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 60% 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상 100%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중요합니다. 좀 이따 코리아 시리즈 야구가 열린다는데 이제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클린업 트리오 3, 4, 5번 타자가 일소를 해줘야 되시 클린 청주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청주 쓰레기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클린 청주 쓰레기 다이어트 토론회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생산 그리고 우리가 소비에만 좀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 소비됐던 물건들의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고요. 또 문자로 참여해주신 분들,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클린 청주 쓰레기 다이어트 토론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